따끈따끈하게 여러분 선배들이 보면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것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이따가. 자, 우선 1번부터. 자, 1번 보시면은 기본적인 이제 반감기 개념으로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X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이 절반이 되는 때가 7원열이기 때문에 반감기 7원열이 된다 라는 걸 파악이 되셨을 거고, Y 같은 경우에는 14원년이 반감기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뒤에 것들을 파악을 하시는 건데, 자, A 반감기는 14학년, X는 7학년이기 때문에 두 개 맞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났고, 그 다음 뒤은 암석에 들어있는 X와 Y의 양이 같다면은 14분을 감소한 방사능 양, 원소의 양은 X가 Y의 2배냐 라고 물어봤는데, 모르겠으면 이런 거는 그려보시면 돼요. 봐봐. 어떻게 이 상황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안 되고, 근데 조건이 그런 겁니다. 자, 우선은 처음에 지금 딱 이 측정을 시작하기 전에 X랑 Y에 들어있는 각각의 양이 지금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4학년 후에는 그 양이 어떻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14학년 후라면은 X 같은 경우는 반감기를 2번 거치는 거니까, 반감기 한 번 거쳤을 때는 요 부분이 통째로 자원수로 변하는 거고, 여기서 반감기 한번 또 거치면은 3개가 자원수로 변하는 거죠. 그럼 총 남아있는 모원수 개수 몇 개예요? 3개. 자, 14학년 후면은 Y 같은 경우에 남아있는 양이 반감기 한 번 거치는 거니까 이 친구들은 좀 색칠해야 되는 자원수가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양 얼마? 6개. 그러면 X가 Y의 2배가 아니라 Y가 X의 2배가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얘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지금 이 암석의 나이가 10억년이라면은 X의 자원수 함량, 그다음 모험수 함량 값은 1보다 작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저기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럼 생각을 해봐. X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7억년이기 때문에, 자, 7억년을 지나가라고 하면은 원소 개수 6개, 자원소 개수 6개, 이 그림을 예를 든다고 했을 때 6개, 6개이기 때문에 그 값이 1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자, 지금 아까 문제 조건에서는 얼마나 시간이 지났냐라고 했냐면은 10억년이 지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10억년은 7억년에서 14억년 사이잖아. 그러면은 이 값이 10억년이라면 이 사이 값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값이겠네. 자, 그럼 14억년 보면은 모원소 개수가 지금 여기 3개면은 1, 2, 3, 4, 5, 6, 7, 8, 9 맞나? 4, 7, 9 9개고, 그 다음에 자원소 개수는 3개니까 얘는 3분의 1이 되죠. 자, 시간이 지날수록 모원소의 양은 점점 거꾸로 썼네.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자, 시간이 지날수록 모원소 개수는 계속 줄어들 거고, 왜냐면 방사성 독립원소는 분계라는 걸 하니까 그 분계된 애가 자원소가 되기 때문에 점점 이 숫자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7억년 기준으로 분 모든 게 작아지고 분열해서 커질 거니까 1보다 값이 계속 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억년에서 이 값은 1보다 작다가 아니라 1보다 크다로 바꿔줘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딜이 또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지금 1번 문제처럼 뭔가 양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뭐의 함량은 뭐의 몇 배다 이런 게 뭔가 머릿속에 잘 안 떠오른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방사선 동영상 자체를 그려가지고 풀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직관적인 방법이라 추천드리는 겁니다. 수치로 풀 수 있지. 근데 그게 잘 감이 안 하더라고요. 거야 처음 풀 때는. 그래서 모르겠으면 이렇게 그림 그려서 시작하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정답은 1번이 기억이 정답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 일단 단층이랑 지층 관련된 거 전부 그려줬고, 그 다음에 암석 A에 들어가 있는 모원소와 정원소의 비는 1대 7이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모르겠어. 그려봐. 1대 7이니까 모원소 1개 있어, 정원소 7개 있다는 거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서 원래 8개의 모원소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달라요. 방정비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고쳐야지 이 개수가 나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A에 들어가 있는 X는 반감기를 3회 거친 애가 들어가 있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X의 반감기가 여기 옆에 그래프에서 1억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A의 절대 연료는 3억년이구나 라고 있는 조건에서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번 문제를 일단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단층은 A가 관입한 이후에 형성되었냐라고. 단층이 지금 A를 끊어놓고 있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A가 관입한 이후에 형성됐다, 맞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윤기 개수는 부정한 면의 개수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친절하게 1, 2, 부정한 문제 두 개가 계속 그려져 있지, 그치? 근데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더라도 파악할 수 있었어야 돼요. 어떻게? 일단 A가 C랑 D 경계를 기준으로 딱 여기까지만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 E랑 F 경계 기준으로 해석되는 이 선의 방향이 바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경사 이렇게 지금 퇴적하는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경우도 부정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좀 여러분 쉬우라고 저한테 그려준 거고, 자, 아무튼 부정하면 2개 있고 플러스 지금 윗부분이 육지, 즉 물 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2S 플러스 1인 최소 3회 이상 윤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거고, 자, 디귿은 절대를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모원소랑 자원소의 B랑 X의 반감기를 가지고 반감기 몇 회 지났니? 요걸 가지고 저희가 직접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년이 아니라 3억년으로 바꿔주셔야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이 정답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고3 문제예요. 생각보다 보면은 간단하다라는 걸 느낄 겁니다. 놀랍게도 이 문제는 정답률이 50%가 조금 안 됐습니다. 놀랍게도.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자, 한번 볼게요. 자, 지질 단면 나타낸 거고, 방사선 X의 함량은 P에는 16분의 3만큼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8분의 3이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숫자가 뭔가 느낌이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한 값이 A인 것 같지 않아? 그치? 자, 그래서 P의 나이는 Q의 나이에서 지금 방금 동영수가 X죠. X의 반감기를 한 번 더 거친 요 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케이? 여기 그림 앞에서 봤던 거야. 자, 우선은 기억은 쉬우니까 바로 판단해보면 3번이 올라갔기 때문에 회전력으로 봐서 형성된 것 같고, 저희 역단층이니까. 자, 그 다음에 P는 Q보다 1억년 먼저 형성되었냐라고 했는데, 자, 지금 X의 반감기가 여기 문제에서 1억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1억년 더 먼저 형성된 거 맞죠? 그렇죠? P가. 그래서 1억년 먼저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거니까 P의 나이는. 그다음 디귿, P는 고산 때에 형성되었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우선은 이 8분의 3이라는 값은 반감기 1회를 거쳤을 때의 양, 즉 모원소의 양이 8분의 4인 양보다는 적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반감기는 1회 이상은 거친 거고, 그리고 16분의 3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 즉 반감기를 2에 거친 것보다 나이죠. 그래서 우선은 이 Q의 나이는 1억년에서 2억년 사이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도 납득됩니까?
이게 지금 내가 누구의 나를 구한 거냐면은 이게 아니고 자 내가 두 개를 짬뽕을 해버렸는데 이게 2억년 원절이고 이게 1억년 원절인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P 같은 경우에는 X의 함량이 16분의 3만큼 들어있잖아, 그렇지? 자, 근데 반감기를 2회 거쳤을 때는 나이가 16분 이 동위원소의 양이 16분의 4만큼 들어있을 거란 말이지. 왜냐면은 두 번 거치고 원소가 4분의 1인데 이거 통분하면 16분의 4 나온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2억년보다는 나이가 조금 더 많을 거고 얘 같은 경우는 1억년보다는 나이가 조금 더 많을 거야. 자, 근데 이게 고생대 형성되는지를 어떻게 하냐? 자, 고생대는 5.6억년부터 6.3억년까지. 근데 이 기간이 2억년 원전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생대에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지금 바로 뒤에 갈 지신시대에서 이걸 다룰 거여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정답은 기억력입니다. 자, 요건 아마 풀어본 기억이 뭔가 있을 거예요. 자, 우선은 요 P라고 돼 있는 게 모원소고 이 P 프라임이 자원소. 그러니까 붕괴되면 이 친구가 생기는 거야. 자, 근데 이 P의 반감기가 얼마냐면은 2억년이에요. 자, 그래서 반감기를 한 번 거쳤을 때 2억년 후면 반감기를 한 번 거친 거잖아, 그치? 근데 누구를 기준으로? 이 친구를 기준으로. 자, 그럼 총 몇 개인지 세볼게요. 2, 7, 12개 있으니까 여기서 개수가 얼마나 되냐면은 흰색이 6개가 되는 6개로가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색칠이 되는 이런 그림을 찾으면 되겠죠. 맞지? 5, 10, 12, 14니까 7개 줄여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총 이 검은색 개수가 9개는 찾으면 되는 거야. 이미 검은색 2개는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그림을 찾아보면은 2번이 검은색이 9개 칠해져 있는 그림이니까 이 친구가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서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랑 뽑은 게 통째로 다 뽑아버렸는데 구경 한번 하시라고. 일단은 여기 있는 5번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5번 3번 더 풀어보면 좋겠고 4, 5번 뭐였는데? 3, 5번 한번 풀어보세요. 나머지 문제들도 보면은 와우 쉽네 라고 느껴질 거야. 이게 고3?
3번, 5번에 5번입니다. 자, 우선은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P가 반입을 한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졌다는 걸 보이셔야 돼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변성 부분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P는 A, B, C를 다 반입을 한 건데 여기서 기억이 기저감이냐고 물어봤잖아. 요거는 기저감이 아니고 변성 부분이 있다는 거는 관입을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포획감이 있어야겠죠. 기저감은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경사부정감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두 개 다 있죠. 경사부정감, 난정감 두 개 다 존재를 하는 거고, 왜냐? 이 부정함면을 기준으로 위랑 아래 지층에 쌓여있는 침례명이 다른 부정층도 있고 화성함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사부정감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기울어져 있는 애들 같은 경우 별반 없으면은 이 밑에 딸려있는 애부터 생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A, B, C 형성된 다음에 P가 마그마가 관입을 하면서 굳어서 생성이 되고 그 다음 B가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맞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조금 그래프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자, 우선 자료를 쓱 보면은 방사성 원소 함량이라고 써져 있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무원소야, 무원소. 아까 무원소는 방사성 동위원소고 걔가 붕괴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얘가 없어지면 자원소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은 같은 말로 여러분들 보이셔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이 두 개 함량 개수가 같은 케이스는 원래는 100만큼의 100%의 무원소가 있다가 얘가 한 번 반감기를 거치면 얘 비율이 정확히 1대1이 되지, 그치? 그래서 여기 숫자에서 딱 1이 되는 시점이 이 원소의 반감기입니다. 그래서 X의 반감기는 1억년, Y의 반감기는 2억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는 알 수 있는 거지, 옆을 보고. 그래서 얘를 보고, 아, 여기 지금 암석 속에 들어가 있는 요 원소들의 분개한 비율을 보니 이 친구가 2억년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용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기억도 구했으니까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은 이걸 조심을 해야 돼. 현재로부터 2억년 후야. 즉, 지금 이 비율에서 2억년을 또 보낸다는 소리라고.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이 자료를 어떻게 읽어내냐면은 이미 X랑 Y는 노 비율을 갖고 있는 거야. 여기서 2억년을 더 갔을 때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여기를 뭐라는 거예요? 자, 근데 Y의 함량을 물어봤잖아. 그러면은 2억년 후, 즉 이 암석이 만들어진 지 4, 5년 후에 이 모원수 함량 분의 자원수 함량이 얼마인지 보니까 3이네, 그치? 그래서 디귿이 맞는 거죠. 오케이. 물론 이 그래프가 없어도 반감기를 2억년 지나 한 번 더 거친 거기 때문에 그래서 1대3 비율이 나오니까 그래서 3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어렵게 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문제 바꾸기 좋아하는 우리 선생님의 특성상 저거를 응용하는 문제가 오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요. 자, 여기 오늘 딱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파트는 지질시대 파트인데 여기는 뭘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암기를 하셔야 하냐면은 첫 번째 각 이제 지질시대를 구분짓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크게 네 가닥으로 나눕니다. 자, 우선은 이라는 큰 단위가 있고 이것보다 작은 단위가 A라는 단위가 있어요. 그리고 얘보다 작은 단위가 B 단위고. 자,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디다가 정리를 해놨냐면은 여기다가 정리를 하는데 이온이라는 거는 선생님들마다 이걸 무대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온 무대가 가장 시대를 구분짓는 큰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은 구분짓는 기준은 어떤 겁니까? 라고 하고 물어보신다면은 생물종이 어떤 게 주로 하는지를 기준으로 보고 이온의 길을 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선은 이 지구가 생성된 이 시점을 기준으로 먼저 이 무대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시생이온, 염색이온,
기간은 어느 기간이냐면은 요 기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이온들을 끊는 기준이 뭐냐? 자 시생이온은 뭐만 살아나면은 단세포 생물, 즉 세포 하나가 생물의 애들만 살았어요. 대표적인 거 다음 생물 이러면 돼요. 스트로마 폴란치 기억납니까? 토막과학도 했던 거. 그런 애들이 살았던 게 시생이온이고. 자 그러고 나서 여기는 단세포 생물을 주고.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다세포 생물을 든다고 관상하게 되는데 좀 되게 형태 자체가 단순해. 그래서 이때 관상하는 애들을 우리는 매니아카 동물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석으로서 발견되는 거. 이름을 조금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통합각 때는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선캄브리아대라고 불렀어요. 왜? 고생들 캄브리아에 잡히는 시대라서 선캄브리아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 캄브리아기부터는 어떤 생물들이 주로 등장을 하게 되냐면은 여기 고생대부터 이제 다섯 부 생물 중에서 조금 복잡한 애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양소류라든지 어류라든지 척추가 있는 애들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애들이 전부 수축 애들이 고생대 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카노실 대석회 요 기 6개수는 순서대로 알고 계셔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지질 시대 때 나타난 이벤트를 전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떤 놈이 어느 기에 등장하는지를 전부 매칭시켜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와 열심히 외워야 돼. 시험 기간에 가서. 그래서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세 번째 지금 여기 옆에 적혀있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표준화석이라고 부를 거야. 우리 통화때 했죠. 자 기본적이라고 화석이라고 하는 거는 동물의 어떤 껍데기나 혹은 뼈나 사체가 진흙 속에 빠르게 파묻히면서 그게 어떤 그 형태를 잡아놓는 구조물에 기반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돌 속에서 산출되면 그게 바로 화석이 되는 거였죠. 그렇죠? 자, 그 중에서도 표준 화석은 어떤 놈이었냐면은 특정 시대 때만 살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애를 우리가 앞으로 표준 화석이다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고생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등장 순서거든요. 이렇게가 고생대는 31과 이게 표준화석으로 쓰이는 애들이고 그래서 이 화석에 대해서 지층이 있고요. 그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야. 방추측 화석이 있네? 그럼 이제 지는 고생대 때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런 거야. 방추측이 발견되니까 석탄연이 폐륜기 때 만들어진 애겠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생대 같은 경우에는 암모나이트, 시조새, 공룡 이렇게 요거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것도 등장 순서예요.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생대 같은 경우는 신생대에 화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는 단풍나무화석도 알려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단풍나무화석 시식물이기 때문에 화석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고생대는 추가로 공정률도 알려주시는 분도 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이 주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이 이온, 즉 시대를 나누는 큰 가장 가진 무대가 어떤 게 있는지 시생이온, 그 다음에 완생이온, 환생이온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 이온 안에서도 시대를 나누는 게 대라는 단위가 있는데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리고 이 대 안에서도 또 시대를 나누는 기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 것들을 모두 나누는 기준이 어떤 거라고요? 생물군이 어떻게 변했는가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적으로 나눠져 있고 각 시대에 있는 표준화석 정도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꼭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거 다 외웠다라고 하면 각 기별로 어떤 것들이 어떤 시대 때 출현을 했고 번성을 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보통 번성하는 건 당연히 출현한 이유지 그치? 그래서 그 순서를 꼭 여러분들이 표를 통째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그런 여기 지금 보면은 숫자 써져 있잖아. 5.4, 2.5, 2, 0.6 막 적혀 있죠. 고생대가 자 예를 들어서 저보다 고생대가 언제야라고 물어보면 고생대는 5.4145년부터 2.5억년 사이 기간이 고생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응? 거지같지 그지? 이 기간이 고생대의 어떤 기간인 거야? 정확히는 매덕령 전인 거예요. 여기는 탄산과 매덕령 후가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이 표를 전체적으로 알고 계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 가서 한번 그려봐봐 이 표를. 귀찮긴 하겠지만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요게 이제 간단한 지시 시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대별로 또 이제 좀 특징들을 나타내는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력 때는 기후가 어땠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 1, 2, 3, 4번, 1, 2, 3, 4, 5번까지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것 같으니 딱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용을 알고 있어야겠지. 자, 우선은 표준화석을 주어졌고 이게 각 어느 데에 속하냐고 물어봤네요. 자, 우선은 고3 필각과 적혀있는 C가 고생대에 해당하고 공룡이랑 암모나이트 화석이 표준화석으로 있는 것 중생대, 그 다음에 화폐석이랑 메모드가 표준화석으로 있는 시대는 신생대. 그래서 고, 중, 신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억났고 니은 지진 시대를 시간수로 나누면 BCA 순이 아니라 CBA 순이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트라이아스기 쥐락의 백악기로 세분할 수 있는 시대는 중생대입니다. 아까 고생대는 어떻게 나눴었죠? 칸보실 대석 100글자만 따서 외우세요. 칸브리아기, 대공기 이런 거 다시 올라가서 좀 치료해보고 있으면 돼요 친구들이랑.
그래서 이렇게 기가 각각 대에 따라서 6개, 3개, 3개 나눠져 있고 신생대 같은 경우에는 8내오기, 내오기, 제4기 이런 식으로 나눈다. 이게 제3기 있다고 앞으로 제3기, 1기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이것도 조금 치우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1번은 기억 디귿. 자, 그다음 2번. 이렇게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40만 전. 자, 아까 제가 가장 큰 시대를 나누는 단위는 누대 혹은 이온 단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생, 원생, 평생 순입니다. 여기서 왜 시생 누대라고 하냐면은 처음 시작하다 할 때 시자가 이 시생 누대랑 똑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대기 중 산소농도는 A시기가 B시기보다 높냐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자, 기간이 쭉 계속 지나면서 해양 속에 있는 남자견들이 광합성을 하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대기 중 산소 농도가 계속 축적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A시기가 높은 게 아니라 A시기랑 B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높다고도 잘 사실 하지는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높아지는 건 맞는데 거의 비슷해. 할 거였으면은 뒤집어줬어야 된다. 왜? 계속 광합성이 일어나면서 B시기 쪽으로 갈수록 산소가 더 많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래서 계속 틀렸고요. 그다음 니은 다세포 동물을 B식이 출현하느냐라고 했는데 아까 원생부대 다세포 생물 이름 뭐라고 그랬었죠? 에디아카라는 물군이라고 돼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처음 출현한 게 원생부대다. 여기서 니은을 맞고. 자, 디귿은 사실 모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암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통 대를 나누는 기준은 어떤 거냐면은 고생대 주는 신은 나오잖아. 물론 이 생물들의 분포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생물종의 변화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 대가 바뀔 때마다 큰 대멸종이 항상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때 대멸종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데 정확히는 시시기 중에서도 고생대 말에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간 이때가 가장 큰 규모의 멸종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미 아는 이벤트 있습니다. 고생대 말에 뭐 형성됐다고 배웠어요? 대유? 한계야. 자, 근데 고생대 생물들은 대부분은 해양 생물이에요. 해양 생물, 바다 사는 애들이에요. 자, 생각을 해봐. 원래 대륙이 이렇게 찢어져 있어가지고 여기가 바다야. 근데 여기 사는 애들이 있는데 대륙을 이렇게 약분해서 그 유실 마냥 이게 계속 압축을 하는 거야. 그러다 대륙 쫙 붙여버리면은 여기 있는 애들이 싸그리 멸종이 되겠지. 그래서 가장 큰 규모의 멸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도 되죠? 여기 있는 애들 통째로 짜부시킨 거니까. 그래서 가장 큰 규모의 멸종, 이건 기억해두면 좋은 게 고생대 중에서도 이 한생대 중에서도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가는 한계가 형성될 때 가장 큰 규모의 멸종이 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귿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그리고 치사하게 이런 식으로 기간의 비율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자, 지금 보면은 총 5개 지금 시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이 2개를 일단은 힌트를 주면은 얘네들은 누대고 얘네 셋은 대예요. 아까 내가 시생부대랑 원생부대 중에 누가 더 기간이 길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원생부대가 더 기간이 제가 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얘가 원생부대, 얘가 시생부대. 그 다음 나머지 이거는 각각 대에 해당이 되는데 고생대, 중생대, 시생대의 이 기간 텀은 신생대 쪽으로 올수록 텀이 짧아져요. 그래서 얘가 고생대, 중생대, 시생대 이렇게 마치는 겁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 자, 제가 아까 대나 이온을 구분짓는 거는 생물종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가지고 측정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과거에 어떻게 이 생물종이 변했는지는 화산 말고는 볼 방법이 없잖아. 그럼 최근으로 올수록 발견되는 화석이 많겠지, 그치? 왜 안 썩었으니까. 근데 과거를 갈수록 이렇게 뭉뚱그려 기간이 넓어지는 이유는 뭐냐? 이 대가 넘어갔다는 걸 판단할 만한 화석 종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를 갈수록 이 대와 대 사이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볼게요. 자, 최소의 다세포 생물이 출현한 시기는 시생부대가 아니라 원생부대죠, 그렇죠? 그래서 기호가 틀린 거고. 아까 제가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고 번성한 때는 시생이 아니라 원생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이때는 단세포 생물만 주를 이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니은 최초의 척추동물로 출현한 시기는 고생대입니다.
고생대 때 최초의 척추동물, 어류, 양서류 이런 애들이 출연을 하게 돼요. 이거 위에 가면 이벤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꾸고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 시기는 언제냐? 물어보면 신생대입니다. 신생대.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벤트는. 그거랑 헷갈리면 안 돼. 에팔레치아 산맥 뭐 이거 있잖아. 우리 판기아 형성될 때 뭐 원래 한 덩어리부터 산맥, 칼레르냐 산맥 이런 거 외웠잖아. 그런 애들은 고생대 때 형성돼 판기아가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애고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는 인도 대륙이 아시아 대륙에 붙었던 시기가 신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생대에 형성된 거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생명이라서 신생된다 고생된다 이게 아닙니다. 자 이제 4번. 자 암세균이 최초로 출현한 시기는 언제? 시생대. 그 다음에 로디니아는 판기아 이전에 있던 초대륙이에요. 근데 이 초대륙 자체가 만들어진 주기가 3억 년에서 5억 년 주기인데 이 이전에 판기아 이전에 만들어진 애기 때문에 얘는 원생무대 때 만들어지겠다라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B가 현생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다음에 니은 가장 큰 경우의 대멸종은 제가 아까 고생대에서 중생대 넘어가는 데 만들어서 발생했다고 했죠. 그래서 니은 맞고 그다음에 디귿 C 시기의 지층에는 에디아카라 동물고 화석이 발견되냐? 근데 C가 아니라 A 시기 지층이었죠, 그렇죠? 에디아카라 동물고는 원생무대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문제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도 나온다는 겁니다. 굳이 화석을 바꿔서. 자, 우선은 지층에서 좀 빠르게 해볼게요. 자, 지금 C, D, E가 퇴적암이라서 E, D, C 순으로 퇴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셋을 누가 반입을 하고 있냐면은 A가 반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관입이라든지 C, D, E가 쌓인 선이 F랑 선이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이에 부정합, 정확히는 경사부정합이 있구나 혹은 난정합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F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기억 맞는 거고 그 다음 D는 지층 뒤에는 메머드 화석이 환출될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메머드 화석은 어느 시대 때 표준 화석이에요? 신생대. 자 근데 여기 삼중이 C에 떡하니 박혀있잖아. 삼중은 고생대 표준 화석이죠. 근데 이 C지층이 D가 만들어진 이후에 C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이 C지층도 D지층도 고생대에 만들어졌던지 혹은 그 이전에 만들어졌어야 될 거야. 무조건 신생대 때 만들어진 애는 아닌 거지 D가. 그렇기 때문에 메모드 화석은 산출을 할 수 없다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이유는 납득되죠? 그 다음에 D은 지층의 생성선은 EDC, AB냐 뭐였는데 B가 없구나. F 어디지?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요즘 두 개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또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같이. 자 여기까지가 수업 내용이고요. 자 제가 문자를 따로 드리는 인원들은 이 워크북 풀이 써오셔야 돼요. 제가 그 해야 되는 인원은 문자를 별도로 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숙제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